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민간 교류 재개에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감귤과 당근 보내기 등 꾸준히 북한 교류 사업을 벌여온 만큼 새로운 남북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이어진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 전국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최초의 북한 교류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전해진 감귤만 4만 8천여 톤. 이를 발판으로 도민대표단 800여 명이 4차례에 걸쳐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 사업으로 남북 평화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교류는 끊긴 상태. 이번 남북 협상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만큼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에 관심이 쏠립니다. 세계 평화의 섬의 이미지도 높여줄 수 있고 또 제주도와 북한 사이 또는 이 남북한 교류에 상당히 윤활유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제주도도 본격적인 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북한을 잇는 크루즈 사업과 남북한 교차 관광, 생태환경 보존 공동조사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의 상징성과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한중일 3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제주도가 앞으로 좋은 무대 그리고 중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협상 속에 앞으로 제주가 평화와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제주 지역 이산가족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올해 83살의 고진섭 씨. 1951년 일사후퇴 때 누나와 함께 잠시 오른 피난길이 고향에 남은 가족과 생이별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는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다 돌아올 수 있다. 그 섬으로 한 일주일 갔다가서 오면 된다고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부모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제사를 지내지만 고향에 남은 남동생 3명을 만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만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커졌습니다. 한번 내가 만나 뵙고 형제들이라도 만나보고 죽어야 안 되겠나. 그런 간절한 마음은 항상 갖고 있죠. 나이가 먹다 보니까 더 간절하죠. 정부는 80살 이상 고령의 이산 가족이 많은 만큼 이산 상봉 정례화와 이산 가족 고향 방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제주 지역에서 이산 가족 상봉을 신청한 54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다음 달 실무 접촉에서 상봉 인원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됐다는 걸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빨리 이분들이 북측 가족들과 만날 수 있기를. 이산 가족들은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가족 상봉이 조속히 정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보조금 비리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사직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2,200만 원을 지원받은 영농조합 대표인 감사위원 K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K씨의 임기는 오는 10월 말까지인데 제주도는 K씨를 추천했던 도의회에 보궐 감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제 범인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인 혹시 김동철이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검찰에서 얼마 전에 이 김동철 주범으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검거한 현장에서 저희가 대량의 신용카드하고 대포통장, 보안카드 등을 압수했는데 강수미 씨는 최근 검찰 수사관이라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에 범죄 용의자의 돈이 입금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곳은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가짜 홈페이지였습니다. 강압적으로 좀 형사 포스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좀 괜히 좀 겁도 났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렇게 뭐 수사에 협조 안 할 경우에는 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해서.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73건, 피해 금액은 8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가 담긴 CD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7천여만 원이 지금 불법 자금이 필리핀 마닐라 쪽에서 지금 인출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본인 통장으로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로부터 지금 본인이 고소가 받은 상태시고요.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진짜 경찰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당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서도 범인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결코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사 요구한 경우에는 실제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발생 이후 피해의 환수나 총책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시청 공무원 폭행과 투신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이 제주사회 언론계와 행정관계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적폐가 드러난 것이며 현직 기자가 연루돼 수사 과정에 외압이 우려된다며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치의 왜곡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15호 태풍 고니는 오늘 아침 울릉도 북동쪽 먼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소멸하겠습니다.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출근길 무난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내일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22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산간은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오르겠고요. 섬 지역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해상에는 너울성 물결이 높게 일면서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낮 동안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용담 이동 서문 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살 이모 씨 등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하루 평균 4편의 항공기가 결항돼 승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결항된 제주기점 항공기는 820편으로 하루 평균 3.8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항 원인은 기상 문제가 565편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연결 164편, 정비 불량 52편 등입니다. 공항공사는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체 항공기가 없어 결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